안녕하세요. 저는 명지병원 응급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응급학과 전문의 김근수입니다. 오늘은 CT 원포인트 레슨 중에서 흉부 CT 소견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보시는 것처럼 에스포질로마입니다. 그 흉부 인시덴탈 파인딩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응급실에서 많이 하는 영상 검사 중에 하나가 CT 검사고요. 그 중에서 많이 찍는 부위가 흉부거든요. 근데 흉부 검사를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그 에스퍼질로마가 그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대부분을 보게 되면 그 과거에 결핵을 앓았던 분들이 많고 그분들이 이제 캐비터리 리전을 갖고 있거든요. 그 캐비터리 리전들이 있고 그 캐비터리 리전 안에 이렇게 펑거스가 자라서 메스를 형성하는 걸 우리가 에스퍼질로마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에스퍼질로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60대 중반의 남자분이었고요. 응급실을 오신 거는 이제 호흡곤란과 객혈, 기침을 주로 내원했습니다. 저희가 영상에만 포커싱하기 위해서 다른 랩 파인딩과 바이탈은 따로 언급하지 않고 일단 그 CT 사진만 먼저 보겠습니다. 자, 같은 환자의 사진이고요. 이거는 이제 코로날 뷰를 보는 거고, 이거는 세지탈 뷰, 이건 엑시알 뷰입니다. 양측 모두 병변을 가지고 있고요. 이분은 과거에 TB를 앓았던 환자입니다. 그 우측 병변을 먼저 보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좌측보다 우측이 더 명확하게 다 구별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외곽 쪽에 검은 테두리를 가지고 있고 안쪽에는 이렇게 하얗게 뭔가 메스 같은 양상의 그 리전이 보입니다. 이 겉으로 보이는 외곽에 싸고 있는 이 검은색은 에어입니다. 에어. 그러니까 캐비터리얼 리전, 캐비티하고 그 펑거스 볼이라고 하는 그 메스 사이에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 공간들에 채워져 있는 공기가 이렇게 찍힌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그 에스퍼질로마는 이전에 선행하는 캐비터리 리전이 있어요. 그 캐비티 안쪽에 펑거스가 침투를 하게 되고 거기서 펑거스가 증식을 하면서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체액과 그리고 세포들과 결합을 해가지고 메스를 만드는 거거든요. 자, 뒤에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자, 앞에 봤던 CT 소견이 그렇게 이제 캐비티 안에 메스가 있는 양상이라고 한다면 실제 이것을 우리가 조직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양상입니다. 주변에 렁이 있고요. 렁의 내부에 캐비티가 있고 그 캐비티를 채우고 있는 이렇게 메스-like 펑거스 볼이 보입니다. 이 사진은 레디오피디아라고 하는 웹사이트 따온 그림인데요. 자, 앞에서 봤던 그 환자분의 그 렁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직학적으로 분석을 해보게 되면 아마 이런 양상으로 있을 거예요. 자, 누구냐 넌. 그래서 처음에 이런 CT 소견을 봤을 때 과연 이게 무엇일까? 이 사람이 TB의 병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TB가 다시 리액티베이션 돼서 나타나는 현상인 건가? 아니면 또 다른 병변이 또 생긴 건가? 라고 할 수 있는데 정답은 에스퍼질로마입니다. 우리 그 사전에 보게 되면 의학사전에는 아스페르길루스 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발음도 좀 쉽지 않아서 그냥 에스퍼질로마라고 하겠습니다. 그 에스퍼질로마의 정체는 바로 펑거스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에스퍼질러스 포미가투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펑거스고요. 그 현경으로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레디오피디아에서 따온 그림입니다. 넌 인베시브한 형태의 그 펄모널리 에스퍼질로시스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에스퍼질로마의 에피데미올로지입니다. 환자분들은 대개 그 기존에 캐비티를 형성할 수 있는 질환을 앓았던 병력은 있지만 대부분 면역학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노멀 이뮤니티를 가지고 있고 그 스트럭처리 구조적으로는 애브노멀 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프리-existing 선행하고 있는 캐비티입니다. 가장 흔한 캐비티 리전을 만드는 병은 펄모널리 튜버큘로시스 결핵이고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결핵 유병률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에스퍼질로마의 상당수는 결핵과 관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환자분들의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많게는 케이스의 80%, 적게는 25% 정도까지가 TB랑 연관이 있고요. 그 밖에 캐비티를 형성하는 질환으로 펄모널리 사이코이도시스나 브론키엑타시스 그리고 브론코제닉 시스트, 펄모널리 시퀘스트레이션 그리고 유모시스트 뉴모니아랑 연관성이 있는 유마토스 등도 그 렁 안쪽에 캐비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에스퍼질로마에 선행하는 캐비터리 리전을 만들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임상소견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에시임프토마틱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그 주변으로 리액티브 베스큘라 그래듈레이션 티슈들로 인해서
그 객혈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이로전들이 브론키얼 아터리까지도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굉장히 많은 양으로 그 객혈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어떤 객혈이 될 수도 있습니다. CT 소견은 이제 그 모노드 사인이라고 해서 모노드 사인 오브 에어라고 해서 아까 보신 것처럼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그 캐비티가 있고 안에 매스가 있기 때문에 그 틈새에 있는 공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모노드 사인 오브 에어라고 합니다. 때로는 이제 그 모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매스니까요. 그 공간 안에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환자가 누워 있거나 이렇게 엎드려 있는 거에 따라 가지고 그 매스의 위치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매스가 너무 커가지고 캐비티를 꽉 채우는 경우에는 그런 모빌리티가 있지도 않을 거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노드 사인 오브 에어도 물론 없을 것입니다. 그 매스는 소프트 티슈 어테뉴에이션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칼시피케이션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라메이션과 베스큘라 그래듈레이션 티슈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 월로 서플라이 하고 있는 그 브론키얼 아터리의 그 크기가 좀 커져 있는 양상을 볼 수가 있고요. 인접하고 있는 플루라는 굉장히 두꺼워져 있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치료는 그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뭐 치료가 필요하지 않겠지만 그 캐비티가 완전히 그 별개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티펑갈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과연 이게 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은 안티펑갈을 먹는다고 해서 좋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브리스크 헤마토시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객혈이 굉장히 프레시하게 나타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응급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고 엔지오그래피를 하고 필요하면은 셀렉티브하게 브론키얼 아터리에 엠볼라이제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색전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시술을 했는데 여전히 피가 나고 있다. 아니면 반복적으로 객혈이 나타난다고 할 때는 우리가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가 있는데요. 루벡토미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골드 스탠다드로 여겨지고 있고요. 모텔리티 레이트는 좀 범위가 좀 다양하지만 대체로 좀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심지어는 수술을 요하는 경우에조차도 낮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에스퍼질로마라고 하는 그 흉부 CT에서 보이는 소견을 설명해 드렸고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이제 캐비터리 리전을 형성하는 선행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TB고요. 그 TB라고 하는 병을 통해서 렁에 그 캐비티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캐비티에 펑거스가 침투를 하고 그걸 증식하는 과정에서 이런 메스-라이크 리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경우에 에스퍼질로마는 이런 캐비터리 리전을 형성하는 질환이 선행한다. 그리고 대개는 증상이 없지만 객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엔지오그래피를 할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색전술을 할 수도 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요할 수도 있다. 다음에도 한번 더 재미있는 그 CT 소견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